안녕하세요, 마츠킹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계는 세이코 터틀이라고 불리는 세이코 안에서 프로스펙스 라인인 SRP-C25, 국내판은 SRP-F15K1입니다. 세이코 프로스펙스 라인은 세이코 안에서 다이버워치 라인 중에서도 고급 다이버 라인입니다. 저는 국내판을 구매했으며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조국은 중국이지만 어차피 똑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라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국내판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보았을 때 청색과 검은색 베젤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아름다운 배트맨을 연상시키고 있어서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기존에 SKX009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다이버워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택배를 수령하고 언박싱을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 세이코 터틀 함께 알아보시죠. 처음에 구매하기 전에 세이코 터틀을 알아보던 중 SSG 사기란 사이트에서 34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SKX 시리즈보다 좀 더 높은 라인에 있고 가격대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 봤을 때 34만원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하려고 했죠. 근데 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트에서 가격을 55만원으로 인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바로 매물 가격들을 찾아보니까 40만 7천원에 삼성시계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할인이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리테일가는 7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누가 세이코를 리테일가 주고 삽니까? 리테일가에 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할인율이 적용된 상태에서 빠르게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4만원까지 할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40만 7천원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의 원래 터틀의 가격대는 50만원에서 7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었고 사람들의 말로는 원래 20만원, 3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꾸 가격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 구매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이코 터틀을 좀 알아보자면은 세이코 다이버 워치 중에서 가장 역사성이 있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이코 마린 마스터, 일명 마마입니다. 그리고 세이코 튜나, 그리고 세이코 터틀이 있죠. 물론 현재는 다양한 세이코 다이버 시리즈들이 있지만 역사성을 토대로 본다면 세 개의 시리즈에서 갈라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군인들이 시계를 착용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세이코 터틀은 1970년도 6105라는 모델로 나왔고 거북이를 닮았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상당한 내구도를 자랑하는 이 세이코 터틀은 베트남전에서도 두루 사용하게 되었고요. 세이코 터틀을 처음 본 사람들은 느끼실 겁니다. 정말 못생겼다라고요. 1976년에는 터틀의 인기에 힘입어서 터틀2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이 터틀2의 복각 모델입니다. 그 이후 20년도에는 현행 터틀이 단종되고 킹 터틀이 나오게 됩니다. 6105 모델은 1977년까지 제작이 되다가 6105 이후부터는 현재와 유사한 6305, 6306, 6309 모델들이 88년까지 출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복각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6309 형태인 SRP-777 모델을 구매할 수가 있지요. 저는 검은색보다는 청색을 좋아해서 배트맨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을 보자면은 케이스는 45mm, 두께는 13mm, 러그는 22mm, 러거 투 러그는 46mm, 방수는 다이버 기준 200m입니다. 글라스는 하드렉스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갔겠죠. 무브먼트는 기존 농협 무브에 데이트와 핵기능, 태엽 감기가 추가된 4R36입니다. 일단 외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케이스 사이즈가 눈에 띄는데요. 처음에 제가 다이버 시계를 구매하려고 알아봤을 때 스위스 브랜드들이나 세이코 브랜드들 혹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을 살펴보면서 세이코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저렴한 시계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었는데 이게 웬걸 이렇게나 못생긴 시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거지? 저 두툼한 볼살은 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SKX009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SKX도 크게 매력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시계를 입문하고 아주 나중에야 구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터틀을 다시 보게 된 순간 이런 볼매가 없더라고요.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온 시계다 보니 다이버 시계의 역할도 해야 하고 회공력이나 가공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케이스를 의도적으로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터틀이라는 애칭이 생겨버리게 된 케이스가 돼버리죠. 확실히 SKX 시리즈가 후대에 나왔기 때문에 진보된 디자인은 확실합니다. 케이스의 볼살, 젖살이 빠지고 좀 더 세련미를 선보이고 있지요.
그럼 터틀의 베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젤은 알루미늄 베젤로 되어 있고 왼쪽으로 아주 잘 돌아갑니다. 빡빡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세이코 특유의 부드러운 태엽을 감듯이 클릭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딱딱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부드러운 대신 앞뒤로 살짝살짝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아쉽게도 하드렉스 글라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필름을 구매해서 붙여주었거든요. 저는 필름을 붙이는 행위가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중고로 판매를 할 때도 다음 구매자에게 배려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옆면을 보시면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은 아니고 볼록하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스에 강합니다. 한번 긁히는 거에 기스가 잘 안 생기거든요. 둥글둥글 하면요. 그리고 브레이슬릿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이코를 구매했지만 이런 브레이슬릿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깡통처럼 보이면서 찰랑찰랑 거리는데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마치 시티즌 프로마스터 다이버워치의 브레이슬릿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차라리 오이스터 밴드로 했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운데 3열 링크로 되어 있고 전부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링크 가장자리에 폴리시로 얇은 라인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밑에 버클 부분을 보시면은 이중 잠금 푸시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SKX 같은 경우에는 러버밴드 혹은 깡통 주빌리 브레이슬릿에 푸시 버튼이 없는 이중 잠금 버클로 되어 있었는데 세이코 터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브레이슬릿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버클을 펼쳐보면 안쪽에 스테인리스가 판 형식으로 열립니다. 마치 이걸 깡통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세이코 입장에서 만들기 쉽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착용감이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털이 끼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그를 보시면은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복강 모델이고 레트로한 느낌의 옛날 방식으로 줄질을 할 수 있도록 러그 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백은 세이코 특유의 파도 디자인이 각인되어 있었고 별다른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인덱스 퀄리티는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는 부분이 팽팽하게 나와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도료를 1차로만 칠한 게 아니라 겉에 코팅을 한 것처럼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고 다이얼은 선버스트인지 선레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빛을 반사하는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두 가지 색감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이비와 짙은 네이비 색상이 쓰였는데요. 이 다이얼의 제조 특징상 기포가 올라오듯 우는 증상이 발견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아주 깔끔하고 퀄리티 좋은 다이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챕터링 정렬도 안 되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주 정확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브먼트의 태엽 감기나 날짜 조절 전부 잘 됩니다. 그리고 야광 수준도 아주 훌륭합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SKX가 진보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걸 터틀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SKX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라인업도 위쪽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 쓴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터틀을 이쁘다 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나머지로 단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케이스가 크기 때문에 무게도 당연히 그만큼 증가합니다. 서양인들 팔뚱에는 사랑받았던 시기였던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죠. 손목이 가느신 분들이라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러그가 짧긴 해도 무게가 SKX보다 무겁습니다. 시계의 무게가 왜 중요하냐면은 활동할 때 팔을 휘저으면서 와인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루 종일 끼고 있다면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착용한다면 아무래도 더 잘 어울릴 수 있겠죠.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이나 그 점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레이슬릿은 당장이라도 교체하고 싶지만 그래도 봐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나토밴드나 러버밴드로 줄질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터틀의 무게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더러 더 이쁘게 코디를 할 수 있겠죠.
이상 와츠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